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는 들어봤는데요. 면역 치료는 처음 들어봤어요. 지인이 면역 치료를 받는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꾸준히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에 신경 쓰더라고요. 친척분 중에 암이 걸리신 분이 계셔서 들었는데 저도 걱정이 되는데 수술은 겁나기도 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건강라이프. 오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조두환 원장님 모시고 암 환자의 면역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이제 들어가기 있어서 원장님, 우선 암이 무엇인지 저희가 우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암이란 무엇인가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최소 단위는 세포라고 합니다. 정상 세포는 이 세포 내 조절 기능에 의해서 분열, 증식, 소멸됨으로 해서 적절한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원인에 의해 비정상 세포는 세포 내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주위 조직이나 장기로 전이가 되므로 기존 구조를 파괴하거나 변형시킵니다. 그런 비정형 세포를 암이라고 합니다. 암은 뭐에 걸리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한번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 암은 왜 발생하는 거죠? 암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하고요. 그다음에 날마다 운동을 하시고 술, 담배를 하시지 않더라도 암에 걸리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암에 걸리시는 원인을 모르시는데 고통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보면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기전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정상세포의 변화 부분과 그다음에 면역 기능의 이상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상세포의 변화 부분은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요인에 노출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흡연, 음주, 발암물질, 화학물질, 그다음에 병원체 등에 노출되었을 때 확률이 높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면역 기능의 이상 부분은 정상 면역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서 암세포를 사멸할 수 없다고 해서 발생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건강라이프 지난번 방송 이후에 많은 분들께서 건강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 문의 중에서 사실 최근에 암 환자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암 환자의 면역 치료에 대해서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청취자분 사연 듣고 저희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작년 추석 때쯤에 갑자기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번 주부터 항암 1차 치료가 시작되었는데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고 궁금한 게 많았어요. 항암 치료하시는 동안 엄마가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요양병원을 찾아보니까 고주파 온열치료, 면역주사, 비타민주사, 암 환자 식단 등이 나와 있는데 치료들이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요? 암이라는 게 사실은 환자분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 가족들도 힘든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암을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암 환자의 면역 치료 그리고 그 여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주셨어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우선 정확한 진단은 좀 더 검사를 해본 다음에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면역 치료를 병행하시면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단독으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면역 치료로 하면 인체의 면역 작용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건데요. 제4의 암 치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암 면역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물질을 인체에 주입을 해서 그 암세포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암세포를 무조건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암세포의 비정상세포의 전이를 막고 인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둠으로 해서 깨져버린 그 면역 체계를 다시 활성화시키면 자연적으로 암세포가 줄어든다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존에 하는 암 치료에 더해서 훨씬 더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원장님, 그럼 최근 들어서 이제 암 환자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암 환자는 1년에 몇 명 정도가 발생할까요? 세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년에 1,000만 명 정도 매년 발생하고 있고요. 또한 매년 600만 명 정도가 암으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17년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망률 중에 1등이 암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다른 사망 원인을 감소하는 추세지만 암 사망률은 증가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 한국인의 암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서도 이제 남자분들은 어떤 암이 좀 많이 발생하고 네네. 여성분들은 어떤 암이 많이 발생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암의 발생 빈도는
뭐 남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위암, 폐암, 뭐 대장암 등이 많이 걸리시고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말씀드린 암도 걸리시지만 뭐 유방암, 갑상선암, 자궁경부암 그런 암들도 많이 걸리시고 계십니다. 암 치료를 하면은 생존율이 좋아진다고 들었는데 암 치료와 생존율의 관계는 어떨까요? 암은 한국에서 사망원이 1위일 정도로 심각한 질병인데요. 암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기 검진과 그다음에 치료 방법의 다양화가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게 저희는 조기 검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의 조기 발견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암 검진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은 기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2기, 3기로 넘어갈수록 생존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원장님께서도 이제 암 환자를 계속 보시다 보면은 암 환자분들의 특징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암 환자들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진료하면서 대면했던 암 환자들을 보게 되면은 되게 섬세하고 여리신 성격을 갖고 있고요. 스트레스자가 몸에 들어왔을 때 그거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는 경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신체 기초 체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그 암에 이완되시기 한 몇 년 전에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일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실제로 원장님께서 진료를 하실 때 면역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모든 환자분들이 다 보는 건 아니라 이제 면역 치료에 더 효과적인 환자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어떤 암 환자분들을 많이 진료 보시나요? 제가 지금 진료하는 상황에서는 여성 암 환자분들 중에 유방암 환자, 갑상선암 환자, 자궁경부암 환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환자들이 오시게 되면 그 항암 면역 치료가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여성암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항암 과정 그리고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굉장히 부작용들로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번 과정에서 부작용들,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호소하시나요? 네, 항암 방사선을 하시고 오시게 되면 먼저 오시게 되면 식욕 부진이 많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구역 구토 부분도 많이 계십니다. 또한 손발 저림이 있으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그 치료 제제 중에 글루타치온 제제를 이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는 그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글루타치온 제제들이 네네. 손발저림 효과가 있었네요. 네네네. 남성분들과 다르게 여성분들은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특히나 많이 힘들어하신데 그런 환자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치료를 추가적으로 받는 게 효과적일까요? 네, 그런 그 통증들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근골격계 통증 부분을 이완시켜주는 도수 치료나 그다음에 비침습적 신호요법인 그 페인 스크램블러를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신 분들이 많이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원장님께서 암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또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OX 퀴즈로 질문을 드리면서 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 저희가 암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통 암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을 때 표준 치료하고 있는데 그 암 환자분들이 모두가 동일한 치료를 받는다. O, X 답해 주세요. 답은 X입니다. 암의 치료는 암의 종류, 진행 정도, 그다음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암의 치료법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각자의 장단점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치료 부분은 수술적 치료,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 화학적 약물 치료가 있는데요. 이 치료들은 암을 소멸시키거나 사이즈를 줄이는 치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호스피스 같은 완화 치료나 재활 치료, 그다음에 통증 치료, 그다음에 항암 면역 치료 같은 부분은 그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막고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주는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면역 치료에 속할까요? 온바람의 재발과 전이를 막고 그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고 환자의 삶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항암 면역 치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주파 온열 치료, 그다음에 항암 면역 주사, 그다음에 이뮨셀 치료, 그다음에 셀레늄 치료, 그다음에 고용량 비타민 C 주사 요법이 있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치료 중에서 가장 주가 되는 치료를 하나 우선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주로 하는 치료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치료는 그 고주파 온열 치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고주파 온열 치료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주파 온열 치료는 환자의 심부에 열을 전달하기 위해서 고주파를 이용해 38.5도에서 43도의 열을 지속적으로 가열을 하게 되면 암세포의 그 미세혈관에 부종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혈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혈전이 발생하게 되면 영양분의 공급이 차단이 돼서
그 암세포가 사멸하는 그런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주파 온열 치료는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상세포에는 부작용이 없고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 지인도 이제 고주파 온열 암 치료를 좀 받으려고 했는데 그 금기증으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주파 암 치료는 그러면 어떤 환자분에게 적당한 치료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고주파 온열 치료는 항암이나 방사선을 같이 하시는 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항암이나 방사선이 되시지 않는 분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암성 통증을 개선시키고 싶으신 분들, 그다음에 진통제 사용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 그 항암 방사선 치료로 인한 부작용들, 오심, 구토, 그다음에 그 탈모, 그다음에 신경 독성 등의 치료를 피하고 싶은 분들, 이분들한테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제가 아까 들었던 지인분은 수술 직후에 하려고 하셨는데 이제 불가능하다는 말씀 드렸는데 왜 수술 직후에는 고주파 온열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수술 직후에 하신 분들 중에 몇몇 분이 그 약간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고주파 온열 치료는 수술 부위가 완전히 이제 힐링이 되지 전에는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제 수술 부위가 완전히 힐링이 되신다면 암성 통증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상처가 다 힐링이 되고 나신 후에는 되도록이면 빨리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암 면역 치료에서 비타민 요법은 우리가 구강으로 복용해서 하는 치료법이다. O, X 답변해 주세요. 답은 X입니다. 왜 그렇죠? 예, 비타민 요법 중에 경구 비타민 요법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고용량 비타민 C 요법은 항암 효과가 있는 혈중 농도에 도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경구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맥 주사를 통해서 하시는 게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암 환자분들에게 비타민 C가 필요한 이유는 뭐가 될까요? 암 환자분들에게 비타민 C가 필요한 이유는 먼저 그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항암 작용을 먼저 합니다. 두 번째로 암세포 종양 내에서 과산화 수소를 생성해서 암세포를 사멸하게 됩니다. 또한 그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의 주 원료이기 때문에 조직 간의 결합을 단단하게 해줘서 외부에서 유해 물질이나 염증이 침입하는 것을 차단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해서 비타민 C를 복용하시게 되면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주파 온열 치료 그리고 비타민 C 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치료들이 방사선 치료 기간이나 아니면은 항암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질병인가요? 네, 항암 기간이나 방사선 당일에는 환자분들의 컨디션이 일시적으로 저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일에 네, 그때는 약간 피하고 있고요. 그 외에 하시게 된다면 다른 항암 치료와 방사선과 병용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주 피곤함을 느끼는데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우선 세 가지를 둘 수가 있는데요. 영양, 운동, 그다음에 적절한 수면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영양을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주로 알려진 항암에 좋다고 하는 음식은 이제 섭취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바람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 같은 경우에는 산책이나 요가 같이 기분 전환이 되면서 심신에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운동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너무 과한 운동은 활성산소를 과하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수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수면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 11시부터 밤 11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면역 물질이 분비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게 항암 효과에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찍 잠을 좀 드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다음 질문 OX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있다. OX 답해 주세요. 있습니다. 어떤 검사죠? 예, 면역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요. 우선적으로 그 NK셀 활성도 검사라고 신체의 면역 기능이나 전체적인 면역 척도를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모발 미네랄 검사가 있는데요. 모발 미네랄 검사는 인체의 영양 불균형이나 그다음에 대사 과정, 그다음에 중금속 수치 등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암에 걸렸을 때 면역 치료만으로도 안 살 수 있나요? 답은 X로 하겠습니다. 네. 면역 치료가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면역 치료 하나만으로는 암 완치가 되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면역 치료가 발전이 됨으로 해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기존에 했던 치료와 병용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효과를 높여줄 수 있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으며 그다음에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OX입니다. 면역 치료는 부작용이 없다. OX 답해 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예, 어떤 치료든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면역 치료가 드러난 바로는 특별하게 뭐 치명적이거나 심각한 부작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부작용이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사소한 부작용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면역 주사를 맞고 나서 이제 주사 부위에 발적이 있거나 단단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뭐 아이스팩이나 뭐 온질팩을 해서 짧은 시간 안에 회복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고요. 그건 하나의 면역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는 반응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식사나 관리법 또한 궁금합니다. 암 환자들에게 골고루 영양 섭취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골고루 영양 섭취는 이제 환자분들의 그 암과 싸우는데 가장 바탕이 되는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한의분들은 식이요법을 하신다고 음식 섭취를 제대로 하시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건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양 섭취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먼저 피해야 될 음식을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3 화이트라고 합니다. 흰 쌀밥, 그다음에 뭐 설탕, 그다음에 밀가루 등을 피하시면 좋은데 왜냐하면 암의 그 원천이 암의 에너지 원천이 당이기 때문에 당이 많이 함유되는 이런 음식들은 피하거나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좋은 음식을 말씀드리자면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생들깨, 대구 간유, 그다음에 죽염, 그다음에 하루에 생수 8잔을 드시면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단백질이 그 면역에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서요. 어떤 분들은 또 고기를 섭취하시지 않는데 이런 부분도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기 중에 섭취하시면 좋은 고기들은 염소고기, 오리고기, 그다음에 닭고기 등이 좋고요. 많이 드시고 계시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수육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양한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야채를 설치할 때도 이 야채가 익히게 되면 영양소가 파괴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야채는 생으로 드시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익혀 드시는 게 좋은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에 항암 방사선을 막 하신 직후라면은 삶은 야채를 드시는 게 좋고요. 적절하게 조리된 야채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좀 회복이 되시는 후에는 신선한 야채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항암 방사선을 하시고 나서 갑자기 열이 나시거나 신체 기능이 저하가 되셨을 때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삶은 야채로 드시는 게 가급적으로 좋고요.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외부 출입도 삼가하시고 꼭 외부 출입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된다면 마스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최대한 멸균하고 살균해야 되기 때문에 익혀 먹는 게 좋겠네요. 그 항암 직후에는요. 네, 그렇습니다. 네, 원장님 다음 질문입니다. 이 암 환자분들도 건강에 좋은 이제 건강기능식품도 많이 복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건강식품을 혹시 추천할 수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매우 다양한데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경구용 비타민 C, 코엔자임 Q10, 오메가3, 유산균, 그다음에 식물성 유기향이라는 MSM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항암 방사선 치료에 의해서 근육이 소실되거나 체중이 감소됐을 때 그걸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로 인해서 심장 독성이 생기거나 심중 근육에 손실이 생겼을 때 그거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암 치료에 의해서 장내 기능이 많이 소실이 되기 때문에 장 기능을 회복해주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 중에서도 이제 비타민 C 요법을 또 환자분들께서 많이 찾으시는데 그 고용량 비타민 C 주사 요법을 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퇴원하고 나시면 주로 구강으로 드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복용을 통해서 이제 비타민 C를 섭취할 때는 어떤 제자를 어떻게 먹어야지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네, 우선적으로 비타민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분말로 된 형태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의 대사 과정이 6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끼니 때마다 드시는 게 좋고요. 어떤 환자분들은 이제 비타민 C를 드실 때 속이 쓰리다고 하십니다. 그런 환자분들은 식간에 드셔도 좋습니다.
또한 제형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여닫는 그런 비타민 제제는 뚜껑 여닫는 과정에서 산화가 발생해서 성분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포장된 비타민C를 드시는 게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이제 OX 퀴즈로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들 답변해 주시니 정말 이야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건강라이프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조도환 원장님 모시고 암 환자의 면역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가 앓고 있는 질병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 질병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건강라이프 고객센터로 전화 주셔서 문의 주시면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저희가 건강 전문가와 함께 양질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복과 화목을 앗아가는 암은 정말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암은 정복하기 어려운 난제일 중에 하나일 텐데요. 오늘 조도환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면역력 높이는 법 잘 실행하셔서 암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쏟아지는 건강 정보 속 꼭 필요한 정보만 찾아 전달드리는 건강라이프.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건강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